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국조 단군께서 4352년 전에 홍익인간이라는 거룩한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신 뜻깊은 의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개천이란 그 말의 의미라든지 또 그 어떤 사람은 단군을 민족의 시조라 하기도 하고 또 국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조와 국조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단군 조선이 단순히 하나의 그 조그마한 제후국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천절의 의미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한 이 고조선 단군과 관련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천이라고 할 때의 그 천은 저 하늘, 천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하를 말합니다. 개천절의 천은 천상의 줄임말이 아니고 천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열었다 이 말이 아니고 천하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개천의 천자가 천상, 저 하늘,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천하, 그러니까 치국평천하라고 할 때의 그 천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자에 보면 석유, 환인, 서자, 환웅이 사의 천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환국에 환인이 있고 그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의 뜻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탐구 인세라, 인간 세상을 탐구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천절의 천은 사기천하에 천하의 뜻을 두었다고 하는 그 천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평천하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천자는 이 세상, 천하,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지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 천자를 저 천상으로 푸른 하늘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그거는 원뜻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천절의 천은 저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천상의 천이 아니라 이 천하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고, 하늘을 열었다 하는 것은 천하를 열었다, 개천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국의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천절은 바로 4352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개국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이제 개국이라 하지 않고 개천이라고 한 것은 보다 그 치국평천하, 국가뿐만 아니라 천하의 의미도 담아서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개천이라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천절날 나와서 국사편찬위원장이 단군을 민족의 시조라고 한다든지, 또 이 총리가 축사를 하면서 단군을 국조라고도 했다가 시조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단군은 국조이지 시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고 어머니가 웅녀 아닙니까? 웅족의 따님 웅녀와 환족의 최고 지도자 환웅, 이 두 분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군은 고조선의 국조지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될 수가 없죠. 그 아버지 환웅이 있는데, 또 환웅의 아버지 환인이 있는데 단군이 어떻게 시조가 됩니까? 국조지. 그렇기 때문에 단군은 국조라고 표현을 해야지, 민족의 시조라고 한다든지, 또 국조라고 했다, 민족의 시조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군에 대해서는 국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군이 세우신 조선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조선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단군이란 표현 자체가 박달단 임금군, 박달 임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달 임금이 이 세운 나라가 박달 조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이제 단군이고, 그 박달 조선의 제1대 임금이 단군 왕검입니다. 그리고 제2대, 3대 이렇게 또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조 첫 줄에 유서에 말하기를 내왕 이천제 유 단군 왕검하니, 지난날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있었으니 입도 아사달하야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개국 호 조선이라, 나라를 개국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그것이 고조선조의 첫 줄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유서는 그 중국의 25사 또는 24사라고 하는데, 정사를, 그 중국 정사 25사 중에 하나가 유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서라고 하는 책은 이제 북제, 이제 그 위나라가 남북조 시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는 북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북위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 이제 한족 정권이 남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남북조 시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그 이제 북조가 위나라인데, 그 위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이 가서 중원을 지배했어요. 이때는 오히려 선비족이 중원에 가서 낙양이라든지 이런 데 도읍을 하고, 오히려 한족들은 저 장강 남쪽으로 쫓겨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했죠. 실제로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중원을 대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조 시대 이전에 뭐 사마천 사기라든지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것은 주로 한족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북위의 역사책인 유서는 선비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비족은 동이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뒤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또 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또 청나라, 이런 것도 정사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 한족이 아닌 동이족이 세운 그 국가로서 최초로 정사에 편입된 책이 유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나라는, 북위는 한족이 아니고 선비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선비족이 세운 유나라, 그 유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유서에 왜 단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서에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 이 말은 유나라 그 때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유나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서기 4세기의 말에서부터 그 6세기 말엽까지 이제 중원을 지배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좌우에 중국을 지배한 나라인데, 그 책에 2000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4000년 전에 있었던 단군 왕검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서를 쓸 때 2000년 전이니까 지금 2000년 전이 아니고, 거기에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란 분이 계셨는데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개국해서 조선이라 했다, 그 말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선비족의 역사에 왜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국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족 정권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 후한서, 삼국지, 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선비족이 세운, 그 동이족이 세운 북위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단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본다면 아마 이 내용이 유서에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남북조 시대의 중원을 지배한 민족인데, 그 뿌리로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단군이란 분이, 단군 왕검이란 분이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이름을,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선비족의 뿌리가 결국에는 조선이었다. 그 최초의 국조가 단군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선비족 역사 유서의 첫 장에 이 내용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북제 사람 유수가 쓴 유서에는 이 기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의 아들 창의가 그 뭐 선비족의 시조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뒤에 한족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개작을 하고
조작을 한 것이지, 원래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때만 해도 이 위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련이 본 그 선비족 위서에는 이 선비족 역사를 쓰면서 단군조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위서에는 왜 없느냐? 그러니까 이련은 고려 때니까, 고려 때면은 이제 중국으로는 그 송나라가 있을 때인데,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록이 살아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송나라 이후에 언제 없어졌겠느냐? 아마도 명나라 때, 그 주원장이 때, 그 주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그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그 고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독재의 상징이죠. 총리와 그 이런 태위, 승상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군권과 이 정권을 자기가 독점해 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것이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에는 유서에 이런 기록이 있었으니까 송나라 때까지는 분명히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련은 봤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 이것은 명나라 때 없어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때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동의의 시조가 단군이라는 것도 명태조 주원장이 다 알았거든요. 동의주, 시고 개벽 동의주 시초에 이 동의족을 개국한 임금은 단군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왕조실록에도 나오고 명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이 동의족의 시조였다는 것을 알고 명나라 때 그런 기록을 다 지운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본다면 중국의 그 북위를 세웠던 선비족도 사실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좋은 그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명나라 때 이제 베트남을 침략해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월사략이라고 하는 월남의 역사를 간단히 기록한다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명나라 한족들이 새로 썼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 베트남 월나라가 황제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시조를 황제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명태조 주원장이 그 월나라를 침략해서 책을 가져갔지만 다 가져가지 못하고 대월사략이라고 한 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황제의 이름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월남의 시조는 전부 저 맥족으로 뿌리로 올라가면 맥족이었고 한족이 아니라 또 웅왕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웅이란 웅자, 웅왕의 자손이고 민족은 맥족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데 한족들이 월남의 그런 역사책을 다 가져가 가지고 월남의 역사를 새로 쓴 월사략에는 맥족 이야기, 웅왕 이야기는 빼버리고 황제 이야기를 월남의 역사 앞에 맨 월남 역사의 출발점을 황제로부터 시작해 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고전서에는 이제 월나라를 대표한 역사책으로 그 명나라에서 편찬한 월사략을
거기다가 이제 실어 놓고 대월사기 같은, 그러니까 월남의 고유한 역사책인 대월사기는 싫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남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고전서를 보면 월사략이라고 하는 책만 있고, 월사략에 보면 월남 민족들이 전부 황제의 후손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비족의 이 현재 전하는 위서에 단군 왕검 이야기가 현재는 없는데, 고려 때 이련이 인용한 그 북위 역사서에는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세워가지고 개국을 해서 조선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은, 마치 명나라에서 지금의 베트남이죠. 그 월나라 역사책을 다 가져다가 앞에 월나라의 그 맥족 이야기를 다 잘라버리고 황제를 갖다가 올려놨듯이, 여기도 선비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선비족의 뿌리가 황제고, 그 황제의 아들 창의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뒤에 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누구도 이 유서에 있는 이 내용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제대로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련이 고조선제를 쓰면서 첫 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비족이 바로 고조선의 후예다, 단군 왕검의 후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선비족이 단군 왕검의 고조선의 후예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위나라 역사에 이 단군조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 단군조선, 발조선은 이 조그마한 제후 국가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그 국조일 뿐만 아니라, 고조선이란 나라는 바로 선비족의 뿌리이기도 한 것이고, 단군은 선비족의 국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그 선자가 결국에 고조선의 선에서 왔다고 봅니다. 발조선의 선에서 왔다고 봅니다. 비자는 이제 중국 한족들이 그 비칭으로서 이제 가령 치우천왕을 갖다가 그 어리석을 치자를 거기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또 흉노도 원래 호족을 흉이라고 했다가 거기다 노에 노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한족들이 비칭으로 아주 멸시하는 칭호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후예를 거기다가 낮을 비자를 붙여가지고 비칭으로 한 거지, 비자는 원래 국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비족의 선에 바로 이 고조선의 후예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뿌리로 올라가면 흉노족 아닙니까? 이제 흉노가 중국의 그 강대한 세력으로 한족과 흉노가 천하를 둘로 나누어서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중원을 지배한 게 선비족이거든요. 북방에 있는 선비족의 북위가 남방에 있는 그 남조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노를 대신해서 중원을 지배한 게 북입니다. 근데 바로 흉노의 후손이 선비고 선비의 뿌리가 흉노인데, 선비가 단군의 자손이고
발조선의 고조선의 후예라면 흉노도 단군의 자손이고 고조선의 후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있는데 거란족도 역시 선비족의 한 갈래거든요. 선비족하고 다른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금나라도 결국에 다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이 고조선에서 흉노로, 흉노에서 선비로, 선비에서 거란으로, 이 여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이족의 뿌리로 올라가면 단군이 있고 고조선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이미 선비족도 고조선을 뿌리로 하고 있고 단군을 국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군 이전에 이미 환국이 있었잖아요. 환웅, 환인은 환국의 임금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벌써 여러 민족 9일을 통일해 가지고 세운 그 첫 임금이 통일조선의 통일제국의 첫 임금이 단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국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치국평천하, 국가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일제국이었기 때문에 평천하의, 치국평천하의 개념으로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조 단군의 조선은 단순한 하나의 조그마한 제후국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미 환웅이 나라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이 9개 민족으로 갈라졌잖아요. 이 9개 민족들이 서로 모여서 통일 제국을 세운 것이 바로 단군 조선이었습니다. 발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동안 4대 식민사관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참다운 역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435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후손에게 가르치고 미래의 새로운 민족의 진로를 여는, 웅비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